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를 이틀 앞두고 포항시와 포스코의 갈등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00명 가까운 포항 시민들이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지주사 본사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과 최정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는데요. 포스코 측은 집단 행동으로 조직과 인력 배치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포스코 센터 앞, 손팻말을 들고 머리에 띠를 두른 포항 시민들이 포스코 센터를 향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포스코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모사 이전 이행하라! 포항 시민들이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을 촉구하며 대규모 상경 집회에 나선 겁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대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북도, 포항시 의원까지 참석자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포항시와 합의한 본사 포항 이전과 관련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력은 오지 않고 본사 주소만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수도권에 설립하는 건 포항에 껍데기만 두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7차 TF 회의까지 아무 진전도 없고 지금 와서 주소 이전 가는 어떤 껍데기만 방어고 인원은 서울에 있는다 하는 그런.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은 시민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지역 균형 발전을 거스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한 그런 곳이 포스코예요. 주소만 홀딩스가 포항으로 오겠다. 이 말은 정말 포항이 다 공동화 현상생기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본사의 포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체 측의 주장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들까지 무리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다소 지나친 주장입니다. 서울과 지방으로 분산되면 경영 효율이 저하되는 등 근본적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와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정우 회장 퇴진 요구까지 나오면서 본사 이전과 관련한 포스코와 포항시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환경부는 안동댐과 이마댐, 영천댐 등 3개 댐에 대해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댐과 이마댐은 하천 유지 용수를 최대 100%까지 줄이고 영천댐은 금호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 74%를 추가로 감량하게 됩니다. 낙동강 권역에서 가뭄주의 단계인 댐은 합천댐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환경부는 올 4월 농번기에 대비해 농업용수 확보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 환호공원에 설치된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가 정기 안전점검을 위해 오는 20일 하루 휴무에 들어갑니다. 포항시는 조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구조물의 부식과 변형, 볼트 접합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스페이스워크 운영을 중지하고 이용자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요즘 금징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징어가 귀합니다. 어자원 고갈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침내 인공종자 개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고등어와 함께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오징어. 하지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금징어로 불린 지 오래입니다.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3년 15만 4천 톤에서 지난해 3만 6천 톤으로 10년 새 4분의 1 토막으로 줄었습니다. 2월 말까지 원래 기간인데 지금 11월 말부로 전부 종료가 돼버렸어요. 오징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바다에 나가도 고유가에 등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와 남에게 가까운 강도 높은 조업 방식에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옛날에 TSC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불법 조업해가지고 자원을 삭스를 가는 이런 입장인데. 이에 우리나라 오징어 잡이의 전초기지인 경북 동해안에서
오징어 인공종자 개발이 본격화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오징어의 기초 생리와 먹이 생물 규명,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 종자 방류를 통한 자원 조성 등의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징어는 해성 어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해당되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도 건의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해두고 국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어떤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이번 연구에는 어민들이 직접 잡은 오징어를 실험용으로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루묵과 대구처럼 오징어도 인공종자 방류를 통해 어자원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10년 뒤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해양수산과 관광 분야 437개 사업에 1,576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식 및 수산, 가공시설 현대화 등 100개 사업에 765억 원, 어촌유딜 사업에 211억 원,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건립 87억 원,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98억 원입니다. 또 양식 기술 개발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106억 원, 스마트 아쿠아팜 연구 등 30개 사업에 127억 원, 독도 관리선과 박물관 운영 지원 등에 70억 원, 연안 침식 관리 등 해양 환경 사업에 254억 원을 투입합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66개 업체를 상대로 인력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0.6%가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응답업체의 68.5%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해 7.9%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직원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력 채용 이유로는 퇴사 등 자연 인력 감소에 의한 충원이 66%를 차지했으며 신규 사업 진출 및 생산시설 확충에 따라 인력을 채용한다고 답한 업체는 각각 5% 미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 경선에서 대구 경북 출신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존재감 없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본선 진출자 12명 가운데 대구 경북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0%가 넘는 25명이 지역 출신이지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6개 지도부 자리에 국민의힘 20%인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나마 최고위원 본선에 오른 후보는 현역이 아닌 김재원 전 의원뿐입니다. TK 친윤계 주자를 자처하며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만희 의원은 조기 탈락했습니다. 친윤계 후보의 난립으로 표가 분산된 데다 윤심을 둘러싼 잡음, 인지도 관리 실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TK 출신의 당대표 후보조차 내지 못해 자존심을 구긴 상황에서 존재감마저 잃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됩니다. TK 정치인들이 공천만 되면 당선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온실 속 화초처럼 자생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일단 공천층만 수령을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없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영고 정당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행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SNS에서 TK에서는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눈치만 늘어가는 정치인만 늘어간다며 중앙 정치에선 힘도 못 쓰고 동네 국회의원이나 하려면 시의원, 구의원이나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재원 후보도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수는 대구 경북의 21%로 수도권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외 인사인 김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면 TK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복잡한 셈법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후보마저 차기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하고 오는 4월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TK 정치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TK 공천 물갈이 여론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신공항 같은 TK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의문이 들고요. 이 공천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목을 맬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 상황에서 과연 TK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 국회의원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정치 풍토 속에 우물한 개구리 비판을 받아온 TK 정치권. 지역 출신 의원들은 2년 넘게 중앙정치 무대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덕군과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 포항문화방송은 올해부터 4년간 영덕에서 열릴 풋볼 페스타 개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영덕 풋볼 페스타는 전국 250여 개 초등학생 축구팀이 참여해 매년 2차례씩 오는 2026년까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포항문화방송은 올해 경기 일부를 중계 방송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북형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공공투자 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수원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최대 4조 2,500억 원을 투자해 경북 산단시설 면적의 30%에 이르는 유휴 공간에 2.5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주에서 폐플라스틱 업체에서 불이 나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7분쯤 경주시 건천읍 폐플라스틱 업체에서 유류탱크 폭발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직원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국과수에 감식 작업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오는 3월 10일까지 소장품을 추가로 구입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작가 등 작품 소장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스틸아트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요 금속 작품을 우선 구입합니다. 최종 구입 작품과 매입 가격은 미술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결정됩니다. 경주시는 1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특례 보증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례 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3개 관련 기관과 함께 융자금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 동안 지원합니다.